오늘 고교 선수 주목은 외야수 선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학교 중심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충청권 선수들만 보는 거는 아니고 학교 중심보다는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작은 외야수입니다. 외야수 1편입니다. 일전에 신인 드래프트는 투수와 내야수가 기준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수와 외야수 선수들이 끼어드는 판입니다. 그래서인지 외야수 선수들의 평가는 투수, 내야수들에 비해 박한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근 수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면서 전문 외야수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중견수 선수들의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외야수를 한 선수들의 평가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도 25시즌 오재원 선수를 지명하기도 했으니까요. 올 시즌도 외야수에 대한 관심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3라운드, 4라운드에 야수픽을 해온 하나이글스인데요. 과연 올 시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기준은 하나이글스 배에 뽑혔던 선수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화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이글스 배에 뽑았던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조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대학 외야수들은 지명이라기보다는 육성 선수 영입에 더 가깝습니다. 대학 외야수 최고의 선수다, 최대어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명이 되는 경우가 적긴 적어요. 가능성이 좀 낮다.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교 선수들을 중심으로 지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화에 올만한 선수는 5명 정도의 선수들이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라온고, 김지혁, 경남고 박보승, 광주제일 배종윤, 유신고 조희성, 덕수고 황성현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하나이글스배에 뽑혔던 5명의 선수들이에요. 성적들 다들 괜찮아요. 다만 이제 모두 한 영상에 소개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좌타자 두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타자 두 선수는 박보승 선수와 조희성 선수입니다. 박보승 선수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외야 최대어라고 이야기를 듣는 선수가 바로 좌타자 박보승 선수입니다. 1라운드 외야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중장거리 타자, 거포의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외야가 필요한 팀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홍창기, 문현빈 선수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김현수 선수처럼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성적을 살펴보자면 부상병에 좀 걸렸어요. 타율 3할 4리, 장타율 7분 8리, OPS는 0.902입니다. 2학년 때 성적이 훨씬 더 좋은 선수예요. 2학년 때 이제 타율이 4할 2푼 5리였고요. 1안타, 1홈런, 24타점, 그리고 14개의 도루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좋았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주춤을 했어도 그래도 최대어 소리를 듣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선수이기도 해요. 중장거리 타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분명 외야를 생각하는 팀들은 박보성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SSG가 가장 유력하게 지켜볼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3 시절에는 중견수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견수는 힘들어 보이고 코너 외야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너 외야를 하면서 중장거리 타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현수 선수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창기, 문현빈 선수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보승 선수는 작년 좌익수를 출전해서 타격에 집중을 해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만큼 타격 페이스가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다. 아무래도 중견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수비나 주루에 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수에 로망이 있느냐 하는데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수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박보성 선수이기도 합니다. 롤 모델로 이정우 선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투 플레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보성 선수도 그 5가지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이저리그 꿈도 있다고 하네요.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콘택트 능력이랑 강한 어깨, 공격과 수비 중에 고르라면 타격이 더 강점이라고 본다.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라운드에서 더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당기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봐야 하겠지만 밀어치는 능력도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밀어칠 때는 공을 약간 띄워가지고 외야로 보내는 약간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땅볼은
웬만하면 고교 레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2루 쪽으로 향하는 타구가 아닌 이상은 모두 좀 공을 띄어내는데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수비가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1학년 때까지는 투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외야수를 전문적으로 이제 한 것으로 보여져요. 2년으로는 외야수 수비를 완벽하게 대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코너는 대비가 되는데 중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보완이 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평가절하되는 소리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박보승 선수에 대한 평가가 약간은 갈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가 맞다.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좌타자는 언제나 1라운드로 이야기가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중견수가 아니라 코너 외야로 이제 봐야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좌익수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박보성 선수가 이제 1라운드로 평가를 받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타격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 선수예요. 냉정히 김현수 선수도 결국 지명이 안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잣대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과연 하나가 박보성 선수를 관심이 있어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글쎄요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보성 선수가 좋은 선수인 거는 분명한데 하나는 크게 관심을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문현빈 선수가 있기도 하고 이번 임종찬 선수와 최인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다만 퓨처스의 좌타 거포영 선수가 충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종찬 선수가 결국은 투수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박보성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박보성 선수가 좋은 선수이기는 하나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희성 선수예요. 쌕쌕이 유신구입니다. 유신구 선수 중견수의 쌕쌕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정수빈 선수라던가 오재원 선수라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장타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해요. 스타일상 장타를 많이 치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낮게 평가를 받고, 오재원 선수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1라운드로 지명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라운드로 지명이 됐잖아요. 조희성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작년에 오재원 선수를 안 뽑았다면 무조건 뽑아야 하는 선수로 저는 조희성 선수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2라운드에 무조건 조희성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탐납니다. 진짜 오재원 선수를 안 뽑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뽑았어야 하는 선수다. 그래서 탐나는 외야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타율은 3할 7푼, 장타율은 5할 1푼 9리, OPS는 1.004입니다. 발로 만드는 장타라고 보시면 돼요. 삼진 11개를 당하는 동안 볼넷은 12개를 얻어냈고요. 도루는 10개. 조희성 선수는 한화를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게임에서 독수리 마크가 멋있어서 좋아했는데 마침 오재원 선수가 가서 좋았다. 1학년 때부터 나를 많이 챙겨주었던 선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정말 많은 걸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 외야진을 부럽다라고 생각한다면 삼성 외야진이 이제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자욱 선수를 문현빈 선수라고 봤을 때 오재원, 조희성 이렇게 구성을 해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발빠른 부분이나 수비력이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케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러워한다. 그런 부분으로서 조희성 선수도 한번 지명을 해서 키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타격적인 면에서 오재원 선수와는 스타일이 다른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콘택트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춘 오재원 선수와 달리 조희성 선수는 풀스윙으로 담장을 곧장 맞춘다. 밀어치는 타구도 능해서 빠른 발과 2루타, 3루타로 곧잘 생산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윙이 커도 뒷동작이 짧으면 된다. 스윙 스피드를 더 늘리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타석에서 공격적인 편이라 빠르게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다. 감독님도 그런 모습을 원하시고 나도 컨택트에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상대와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정확하게 타구를 맞춰보내려고 한다. 또 다른 빠른 발을 활용해 번트도 내고 끈적이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재원 선수가 1번보다는 9번에 더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희성 선수는 진짜 일본에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밀어치는 타구도 능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밀어치는 타구에 능해야지만 결국은 1군에서 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기기만 해서는 결국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떻게 타구를 밀어내느냐가 좀 길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희성 선수는 밀어치는 타구도 능하고 당겨치는 것도 굉장히 타구 속도를 냅니다. 밀고 당기기가 가능한 선수예요. 거기에 발이 빠르니까 기본적으로 밀어쳤을 때 땅볼이 나왔을 때 또 세이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조희성 선수 탐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외야 쪽에서는 가장 탐나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삼성 외야진 참 좋은 외야진이잖아요. 수비력도 그렇고 조희성 선수도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희성 선수가 중견수를 하고 오재원 선수가 좌익수 하고 문현빈 선수가 우익수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한다면 조희성 선수가 평가대로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까지는 투수 지명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3라운드까지 조희성 선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좌타 외야수 두 선수를 살펴봤고요. 어떤 평가를 받고 하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올 시즌도 외야수를 집중할 겁니다. 내야는 많이 뽑았다. 외야를 이제 뽑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하나이기 때문에 발빠른 외야수, 특히나 중견수가 가능한 외야수를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우타 외야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